일본 서점에 가면 한국에 대한 많은 서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혐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혐한 서적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교에 지배된 중국인과 한국인의 비극, 한국 따위 필요 없다. 한국의 반일 성향은 일본을 부러워하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 귀찮은 이웃에게 안녕.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한국이라는 병,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야. 망상대국, 한국을 비웃다. 뻔뻔한 한국인, 웃길 정도로 질 나쁜 한국 이야기. 일본 혐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익명의 댓글이 아닙니다. 일본의 언론이 쓴 기사와 혐한 서적의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어처구니 없는 이 서적들은 이미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기록되기도 했으며 짭짤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곤 합니다. 일본인들은 자국에 몰락해가는 현실을 잊고 결속력을 다지고자 이런 혐한 서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돈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책을 내고 홍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최근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창구로 떠오른 곳이 유튜브 광고입니다. 최근 일본 유튜브에서 극우적 시각을 담은 책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자의 강연록 10만 부 돌파, 많은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발간한 책, 가격 1980엔, 진주만 바다 원폭 진실을 일본인에게 고함, 특별 가격 550엔으로 즐기세요. 이 같은 서적들에는 독도, 위안부, 태평양, 전쟁 등에 대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는 책을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서적들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이 배경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책 소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나 한국이 영유권을 선언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미국은 한일 대립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립 구조는 유럽이 과거 500년 이상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사용했던 방법이라며 책을 통해 그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독도를 한국 영공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현지 기자가 독도를 일본에 있는 영해라고 칭하며 질문하자 러시아가 남쪽 노선 그 지역을 비행해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게 새로운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일본 입장 표명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한국 정부에만 침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이어 미국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규정하자 이에 대해 일본 기자들이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에게 러시아 무대응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취급하는 거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묻기도 했지만 딱히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혐한 서적의 날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독일마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라이따이안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과 비교도 못할 만큼 베트남에서 잔혹한 행위를 했다. 한국이 일본에는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사죄해야 하는 건 한국이다. 또한 이 내용이 세계에 알려질 경우 한국 정부는 붕괴하고 독립국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혐한 서적들에는 한국 내용만으로 꽉 채우기에는 분량이 부족했는지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 미친 루즈벨트가 전쟁을 이끌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망상에 젖은 일본인들의 소설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제목의 책에 손이 갈 리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홍보가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인 유튜브 월간 이용자 6,500만 명, 일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 10대 청소년의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은 43분으로 광고를 통해 문제의 책을 접한 청소년들이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 기성세대와는 달리 K-팝, K-드라마, 먹방 등 한류 문화를 접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인데 기존 우익 세력들은 이를 안 잊고 깨보고 청소년들의 사상마저 개조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달 초 비공개로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은 지난 4일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해군과 해경 함정, 항공기가 동원됐고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다른 나라 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이 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반발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문제로 한일 갈등이 높았을 때 정부는 육군 특전사까지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이틀간에 거쳐 공개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이번 훈련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공개라고 해도 한국은 타케시마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정부는 타케시마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흐지부지 해두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한번 국교 단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일본의 저자세의 정치인과 영향력 있는 언론의 탓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친중파와 친한파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비공개로 해도 타케시마에서 훈련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비난뿐만 아니라 단호한 보복,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비즈니스 왕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항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자세로 일관하는 일본, 어쩔 수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도 단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일까? 강한 항의가 필요하네요. 한국의 대통령도 반일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빨리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점거지역이라고 해도 빈둥빈둥 보내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 자위대는 타케시마 탈환 훈련 같은 건 안 합니까? 북방 영토를 빼앗겨도 타케시마에 당하고도 반성이 없기 때문에 센카쿠도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비공개든 공개든 독도 방어를 한다는 것은 일본을 의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독도를 침략 강탈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어 훈련을 하는 셈이다. 그런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은 이상하다. 한국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과 공동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독도도 일본의 영토임을 잊고 중국처럼 뭐든지 갖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타케시마에서 훈련 중인 일본은 F-35 스텔스를 상공에 띄워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지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탑승시설까지 건설하고 몇 년 전엔 대통령까지 방문했다지요? 이렇게 불합리한 국가는 없네요. 이 훈련은 일본을 적국으로 한 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산 적국으로 훈련합니다. 그다지 돈도 안 되는 작은 섬을 빼앗아 큰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상냥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쟁 피해에 호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상성을 깨닫고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년 후까지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멀쩡한 남의 나라 땅 독도를 가지고 시비 거는 일본에 휘둘리지 말고 다가오는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 대마도를 찾아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2부 리그 소속 브랜드퍼드와의 2020-2021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 1대0으로 앞선 후반 25분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어 은돔벨레의 전진 패스를 문전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팀의 리그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일 리즈전에서 토트넘 입단 100번째 골을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골로 지난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한 이후 유럽 통산 150번째 골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우승복이 없는 토트넘은 07-08 시즌 이후 13년 만에 리그컵 정상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리그컵 통산 5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전체 2위에 해당하는 평점인 7.9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은돔벨레에게 가장 높은
높은 평점인 8.3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에 대한 중국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1대1 능력은 천하에서 독보적이다. 매우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 볼이 우리에게 갔으면 분명 홈런이었겠지. 정중앙으로 차서 가슴에 안겨주던가 골문 밖으로 나갔겠지. 발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골이야. 단독 찬스의 왕자. 만약 레알이나 바셀에 있었음 한 시즌에 40골도 별거 아니었다. 관건은 토트넘의 미드필더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았음 진짜 무제한이었을 텐데. 맨시티였음 40골도 문제없지. 레알에 어울려. 아니야. 레알에서 사와도 별 소용없어. 소는 반격에만 적합한 선수야. 손흥민은 EPL에 어울려. 만약 맨시티에 있었음 데브라이너가 자다가도 웃으면서 일어날 텐데. 이를 보면 16세까지 지루하고 재미없는 기본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 신체도 다 성장했을 테니 부상도 덜 당하지 않을까? 타고난 재능이 더 중요해. 유럽에 이렇게 훈련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런 수준의 인재가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야. 맞아. 손흥민 친형도 이렇게 교육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았잖아. 이런 의식과 이런 가속, 사실 손과 우레이는 속도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해. 둘 다 절대적인 속도는 사실 평범한데 순발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지. 하지만 우레이는 테크닉이 너무 떨어져. 매일매일 옆집 아이가 칭화대에서 상 받고 장학금 받는 걸 보는데 우리 아이는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생각나 마음이 서글프다. 걸핏하면 우레이의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다고 허풍 떠는데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움직임이야. 슈팅 기술도 남을 할 데가 없고 손의 단독골에서 호날두의 느낌이 난다. 정말 부러워 죽겠다. 다시 한번 탐복했다. 중국에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팬더보다 더한 국보였을 거다. 중국에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맨날 펠레, 마라도나랑 비교했을걸. 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게 중국 매체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 아니지. 바로 우주급 거성이 되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적수가 없었겠지. 손흥민은 기본기가 매우 탄탄해. 기회가 오면 발 감각이 있어서 어떻게 슈팅해도 모두 골이야. 우리 국대는 됐다. 그냥 로또 골이지. 소니 레알에 가면 메날두급 선수로 바뀔 거야. 이 골은 말이 필요 없어. 소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넘버원이야. 이건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수준이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소년들이 묻혀있길래 지금 우리 국대 공격선이 무력한 궁지 상태에 빠져있는 거야. 시작부터 손흥민은 바로 어디로 뛸지 결정을 하는 것 같아. 더 대단한 건 그의 왼발과 오른발이 모두 이렇게 균형적이라는 거지. 한나절을 한국인으로 다루면서 이렇게만 있어주니 중국 국대인 줄 알았다. 우레이가 바셀 상대로 넣었던 골이 벌써 작년 일인데 어제 매체에서도 우레이가 바셀 상대로 골 넣은 지 1년 됐다고 나오더라. 하하, 정말 노답이다 노답. 손흥민의 단독 찬스골 성공률은 99.99%야. 손흥민의 단독 찬스에서 골은 다른 사람들이 페널티킥 차는 것보다 더 안정적. 우레이의 단독 찬스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돌려가는 거지. 우레이는 비교가 안 되고. 손흥민 밑에 우레이 좀 언급하지 마라. 어그로 끄는 거냐? 사람들도 우레이와 손을 함께 두고 비교하지 않는데 넌 맨날 우레이나 까고 앉아서 뭐하는 짓이냐? 레시포드의 단독 찬스 득점 성공률은 0.00000001%. 슈팅 기술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 무리뉴의 토트넘이 결국 결승을 보게 되었네. 축하해. 손흥민의 단독골은 천하 독보적이야. 정말 침착하고 안정적이지.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는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해. 정말 터무니없어. 브랜드포드의 태클은 모두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동작이었어. 호이베르가 넘어졌을 때는 그의 다리가 부러진 줄 알고 정말 무서웠어. 모리뉴도 감히 계속 뛰게 할 수 없었지. 전제는 우선 단독 찬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런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손 스스로 단독 찬스를 만든 거야. 70분에도 손흥민은 저런 스피드가 나온다니. 상대팀 수비수 4-5명은 손흥민의 추월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정말 대단해. 앞으로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말하지마.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윙어니까. 원래 1, 2등을 다퉜어. 세계 2번째 윙어. 신체 조건이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 항상 상대팀 수비들이 밀고 당기고 각종 반칙을 하는 걸 봤는데 손흥민은 그걸 다 케어하고 슈팅을 해. 게다가 이런 스피드형 윙어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베일, 사네 이런 선수들은 정말 아쉽지. 관건은 공을 받는 그 순간 치다라는 게 정말 쩔어. 그 뒤에는 모든 게 자연스럽고 어느 팀에 가도 선발이야. 손흥민은 너무 강해. 이 컨디션 말이야. 같은 포지션에서 그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는 몇 없을 거야. 손흥민은 페널티킥 한 골 없이 EPL 득점 순위 2위야. 왜 소니에게 페널티킥을 못 차게 하는 거야? 정말 어이없네.
케인이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 키커는 케인이야. 케인의 페널티킥 수준은 최소 세계 탑3야. 엄청 안정적이거든. 토트넘 뉴스를 켜자마자 바로 우리 소뇽이 골을 넣었는지부터 본다. 우측구왕이 불복합니다. 손흥민 같은 아들 낳고 싶다. 오빠의 이 단독 찬스 골 수준은 당신 말곤 없어. 손흥민이 뛸 때 보면 정말 젊었을 때 호날두 같아. 돌진하면 눈에 오직 골밖에 안 보여. 손흥민 치켜 세워주는 거에 벌써 권태기가 왔다. 매 경기마다 골을 넣어. 진짜 집에서 밥 먹듯이 넣어. 소뇽 정말 멋있어. 단독 찬스 장악 능력 양극단. 손과 스털링. 손 축구왕은 정말 안정적이야. 슈팅 기술이 인류. 단독 찬스에서도 정말 안정적이고. 이제는 손이 골을 안 넣어야 뉴스가 되지. 손흥민의 스피드와 체력, 단독 찬스 골은 세계 인류지.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또 골 넣었네. 손의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다. 번개같이 빨라. 손의 1대1 찬스와 스털링의 1대1 찬스는 하늘과 땅 차이. 손흥민 현재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이나 도움이 있네. 현재의 손흥민은 마치 게임처럼 골 넣게 하고 싶은 선수로 골을 넣게 만들어. 손흥민의 슈팅수와 득점수를 봐봐. 이 효율 정말 공포다. 손 정말 쩌네. 우리 우레이는 최근 아무 소식도 없는데 엄청 쪽팔리네. 우리 국대는 1대1 찬스 때 상대 골키퍼보다 더 당황하는 것 같던데. 이제 나도 부럽고 질투나지 않아. 이미 너무 습관이 되었어. 레알 마드리드가 7천만 유로 불렀다는데 억만 유로 이상이 아니면 불가능할 듯. 우레이의 퍼스트 터치가 10만 8천리 부족하네. 난 골 넣기 전에 속도와 그 위치를 보고 골일 줄 알았어. 아시아 선수, 특히 공격수들은 기회 장악 능력이 대부분 그저그래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손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기회 장악 능력뿐 아니라 수많은 최고의 선수들을 뛰어넘었어. 초대박 선수야. 손의 슈팅 효율은 현역 선수들 중에서 탑3 안에 들지. 5대 리그에서 넘버원이지. 손흥민이 1대1 찬스를 만드는 걸 보자마자 난 바로 축하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도리가 있어. 황인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우측광은 260번 슈팅해도 16골을 못 넣는데